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6년 첫날, 첫날 식전 대바람부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습니다. 무려 지수가 2.27%, 이 95포인트 나와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4,200대의 최고점에서 4,300대의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한국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아침에 약간 꿀떡거리다가 웬걸 이러면서 계속 상승했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자 마감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마디 혹시 이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차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오늘 제가 한마디 이거 차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되지. 알긴 알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되는데 매우 급하게 갔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누가 이런 효자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큰 상승에. 오늘 사실은 꽤나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감 오시죠. 네, 역시 삼성전자. 실화냐? 삼성전자 7%. 와, 실화냐? 대박입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아침에 마이너스 났었어요.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3.99포인트나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 전력 관련 주식들은 꽤나 좋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꽤 눈에 띄었습니다. 2차 전지들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고요. 그 외의 주식들, 그 다음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이닉스 대주주니까 빵빵 떠요. 그런 흐름 보여줬고, 오늘 그 자동차는 좀 엇갈린 모습, 보험, 금속 이런 쪽은 떨어졌고, 시장이 뜨거우니까 사상 최고치 가니까 오른쪽에 증권 업종 이런 쪽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고 하니까 오락문화 등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돌면서 관련 기업들 강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인 흐름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확실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거래소만 하진 않죠. 상승폭이 오늘 그래도 상승폭이 꽤 많이 나와서 오르는 것들은 꽤 오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게 너무 삼성전자가 그냥 그 캐리를 해보니까 옛날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 캐리할 때보다 더 심한 캐리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것도 동일하게 2%대 올랐고 945를 기록했습니다만 뭐랄까요,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소가 좀 센 분위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이 겨우 373종목이에요. 2%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는 523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 더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대예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1152종목이 올랐고 522종목이 떨어져서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환율 동향들 살펴보고 들어가죠. 자, 환율 미국 그 달러 1,445원. 자, 요쯤에서 이제 자리 잡고 싶은 모양입니다. 분위기 보니까. 자, 엔화 되면 920원. 중국 위안화 되면 207원. 유로화 대비로는 1,695원 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 큰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은 네, 전일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5년물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그 업종별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은 거래소 앞서 흐름도 보셨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전기전자가 강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강한 거는 테마드 주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 이런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업종별 수익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무려 업종 4.5, 근데 삼성전자 7% 올랐으니까 4.85%, 의료 종류 4.8, 여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아주 초급등했습니다. 한 회사는 이제 납품하기로, 스피어라는 회사는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는 공식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실적 대비 주가는 넘사해요. 넘사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가치 베이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비싼 가격이고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라는 느낌 듭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 왼쪽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레버리지, 코스트 이런 것들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그 일부 ETF를 샀고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 볼까요? 또 순서는 같습니다. 왼쪽이 외국인,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팔았네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AB벨 바이오, SK 스퀘어 팔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은 삼성전자, 코덱스, CD물, 그 다음에 ETF 팔았고, 개인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를 팔았습니다. 우선주도 꽤 많이 팔았죠.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가장 규모가 컸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께서 신년사를 했습니다. HBM4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고객사로부터 강력한 찬사를 받았으며 일부 고객들로부터는 삼성 is back 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라는 신년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을 모두 갖춘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며 전례 없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며 고객들과 함께 AI 시대를 선도해 나갑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디램 회복이에요. 자, 볼까요? 삼성 is back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원C 공정을 계속해서 원C 공정만 작년부터 이 말씀드려요. 원C 공정만 성공하면 삼성 부활한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 상반기부터 양산을 H4 한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퀄 테스트에서 11GB 퍼스컷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 등등을 보건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원C 공정의 디램이 성공했고, 원C 공정 10나노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다이는 4나노 공정이었는데, 우리 정인성 작가의 대담을 찾아보시면 그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디램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위해 원C 공정을 잘 쌓음으로써 성공적인 HBM의 재료를 만들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는 얘기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요 다음부터 얘기가 재밌어요. 파운드리는 대형 글로벌 고객 수주로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15만 원을 넘어가려면 이 파운드리가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요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선단 공정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차별화 포인트를 발굴한다면 다가오는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 말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맥락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TSMC보다는 아직 못해. 선단 공정 개발 완성도, 자, 3나노하고 2나노 이거 좀 완성도를 높여야 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금 요거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가격만 저렴하게 하고 양산 수율만 올린다면,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들리고요. 그러면 다가오는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퀄컴, 그리고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메타,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찾아올 거야. 브로드컴도 우리 찾아올 거야. 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앞단에 완성도를 높이고 차별화 포인트를 발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행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야지. 분명히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사장님이 신년사에서. 그럼 우리가 신년사의 뒷단에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주석을 연락에 닿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LSI는 정체된 사업 경쟁력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한 해로 만들자. 기존 제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 모델과 사업 영역까지도 바뀐다는 생각으로 변혁을 이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LSI는 안 돼. 자,
자, 이 얘기는 투자 입장에서 LSI는 아직 멀었어. 자, 다 갈아엎어야 돼. 기존 제품 성장이 정체되었다면 과감하게 사업 모델과 사업 영역까지 새로 좀 해봐. 갈아엎어요. 새로운 것 좀 하나 만들어 오세요. LSI로는 안 된다. 이건 직접 만든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팹리스 쪽은 어렵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팹리스는 이렇게 되면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뭐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값어치로 쳐주면 안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운드리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죠? 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가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면 보수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확 눈에 띄었던 주식 하나가 있었죠. 삼성전기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29만에서 39만으로 상향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한번 튀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가 근처, 최근 신고가 근처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왜 이렇게 추천을 했느냐, 목표가를 높였느냐, 피지컬 AI 확산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봇 관련 신규 포트폴리오가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MLCC 패키지, 그 다음 패키지 기판, 그 다음에 광학 관련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MLCC와 기판 이쪽은 아주 좋아요. 우리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지난번에 심텍 이런 애들 주가 올라간 걸 통해서 여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좋습니다. 기판은 대덕전자 이런 쪽은 삼성전기도 좋고요. 그리고 로봇용 초소형 모터 기술을 보유한 알바 인더스트리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봇 부품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영역 확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게다가 로봇 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휴머노이드 한 대당 MLCC가 1만 개, 카메라 모듈이 최소 5개 이상이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주력 산업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얘기는 안 하네. 유리기판 얘기를. 나는 오히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근데 어떻게 될지가 참, 물론 2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걸린다고 해도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은 빨리 반응할 수는 있죠. 자, 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특징주 말씀드릴 때 항공기 스페이스 X 관련주 엄청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스피어라는 회사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도 상한가 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조단이 되고 조단이 가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스페이스 X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스피어는 스페이스 X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이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 X 삼성전기 빼고 많이 눈에 띄게 올랐던 거는 방중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 한한령이 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좋아질 주식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엔터, 그죠? 엔터가 가장 눈에 띄고 엔터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오늘 오른 게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볼게요. 의외로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조금 이따 화장품 수출 관련된 집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화장품 관련주 많이 올랐고요. 또 어딜까요? 게임주 많이 올랐어요. 게임주. 예. 게임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거는 엔터 영화 관련 영화, 그 다음에 특수효과 등등등. 자, 그리고 웹툰 관련 주식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방환 관련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한한령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수들이 콘서트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 가서 토크만 하고 토크쇼만 하고 토크 콘서트만 하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한 소절도. 예, 이거는 우리가 찔린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노래를 못 부른답니다. 얘는 한한령이 없다는데, 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걱정돼. 중국이 향후에 중국이 더 커져서 세계 정상급, 지금도 정상급
급이지만은 하여튼 G2라고 불리지만은 뭐 완전히 이제 미국도 콧방귀 끼고 웃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주변국들한테 어떻게 할 거지 하는 좀 걱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그 외에 이제 강세 있었던 게 탈모 치료 관련 주식이 조금 강세였습니다. 청년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탈모 치료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니, 청년들이 머리가 빠진다고? 요즘에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군대 제대할 때 머리카락이 조금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4살인가? 그래. 그래서 제가 27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날 것 같더라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어. 기미가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전 20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좋은 탈모 치료에 돈 들이는 것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세요. 그것도 방법이야. 탈모 되기 전에 결혼을 완성해버려. 어차피 힘든 건 매한가지야. 참고 살아야 되는 건 매한가지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번 그런 식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자, 미래에셋 벤처펀드 최근에 그 스페이스 X 관련주로 크게 올랐다가 아니야 미래에셋 증권이 더야 뭐 이래가지고 쭉 빠졌었죠. 장중 고점 22,200원. 자, 그런데 임직원께서 주식 일부 매도를 하셨다는 공시입니다. 74,013주를 파셨어요. 17,700원에 엑시트 성공. 엑시트 대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현재 주가는 13,590원. 네. 2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에 배당을 2% 이상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 3-4년간. 게다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배당률이 2% 넘어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돈은 좀 벌 것 같은데 올해 시장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그 테마 떴다고 해서 한탕만 해먹어야지 이러다가 갑니다. 2만 원에 잡으시면 벌써 13,000원이면 얼마가 날아간 거야. 그죠? 여러분 안 먹고 말지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하셔야 돼요. 롱런 하시려면 뭐 이런 거 빨리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빨리 빠져나와야 다들 그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를 성취를 못하면 장기 투자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이거 막 2년 후에도 이거 있다니까 잘못하면. 근데 회사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재미난 뉴스. 최근 대입 정시에서 모집 판도가 뒤흔드는 경쟁률이 나왔다. 어느 학교일까요? 맞춰보세요. 의대 아닙니다. 최근 11개 대학에서 주요 대학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학과가 있으니 바로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주요 11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로 11.8대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 나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거죠. 아까 전영현 사장님도 한양대 공대 출신이시지 않나? 그런 걸로 아는데. 네. 자, 재미난 뉴스였고요. 다음으로는 네. 요거는 자료가 있을래나? 네. 삼양식품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삼양식품 코멘트 하기 전에 먼저 저거부터 하고 코멘트 할게요. 한국의 그 25년도 음식료하고 화장품 관련 그 수출입 데이터 정리했어요. 아침에 이제 한국 수출 엄청 늘었다. 뭐 600 몇십억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역대 최고였고 반도체가 그 최고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꽤 잘한 업종이 있어서 그 가지고 왔는데 바로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음식료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 화장품부터 먼저 할게요. 화장품 전체가 12월 달에 약 8억 9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1%, 전월 대비 16% 증가를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6억 6,50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캐나다가 1.5억 달러, 유럽 1.73억 달러, 중동 0.5억 달러, 아시아 전체는 4.66 달러, 그리고 중국은 1.27억 달러, 동남아 1.29억 달러, 일본 0.74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줄어들었고요. 중동, 유럽 이쪽은 미친 듯이 올랐어요. 60%, 중동은 77%, 유럽은 전년 대비 67% 올라가면서
한국 화장품이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늘긴 했는데 12% 늘었으니까 이번 올해 12월에 최대 효자는 유럽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8억 9천만 달러의 수출 중에서 기초 화장품이 4.42억 달러, 그다음에 선크림 쪽이 기초하고 선크림까지 포함했을 때 7.5억 달러, 색조는 1.35억 달러, 립 쪽은 0.49억 달러, 아이 쪽은 눈 쪽은 0.14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료 또 한번 재밌게 볼게요. 수출입 관련 볼게요. 12월 전체 가공식품 수출액은 7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화장품보다는 좀 적지만 꽤 많죠. 7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8% 증가, 전월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이 1억 4,800만 달러, 그리고 중국은 1억 1,500만 달러. 그래서 미국이 20%, 중국이 15%입니다.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네,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라면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정도가 12월 달에 팔렸는데요. 자, 중국이 일단 규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이네. 영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정도 순입니다. 의외로 네덜란드, 실수.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중국, 미국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높습니다. 그 다음 일본, 필리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미국,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순서로 라면이 많이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삼양식품 관련해서 언급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요. 김이 음식료에서 7억 4천만 달러 중에서 1억 4천만 달러는 라면이었고 김이 그 다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 김이 1억 200만 달러야. 다음은 담배 358만 달러. 3,580만 달러. 소주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음료수 5,660만 달러. 그 다음에 김치 1,450만 달러. 제과류 4,210억 달러. 아이스크림 650만 달러.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업들 막 나오죠? 그래서 하나 언급을 드릴게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예로. 자, 김 깜짝 놀랐잖아요. 김이 무슨 라면만큼 팔렸어. 그러면 삼양식품이 지금 10조잖아. 그쵸? 그럼 빨리 파악해야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김이 제일 많이 팔렸냐? 조미김하고 이게 이제 그냥 마른 김하고 다 합산이 1억 200만 달러인데, 마른 김은 잘 모르겠고. 자, 조미김 봅시다. 조미김 어디가 제일 많아? 동원 양만김. 여기 1등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죠. 동원 FM이 오케이 있었거든. 언제 상장 폐지됐더라고. 상장 폐지됐고 동원 산업 100% 자회사입니다. 자, 조미김 시장이 전체 시장 중에 70%고요. 그 중에 동원 양반김의 비중은 약 2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조미김 시장 중에 동원 양반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 14% 정도 수준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대략 이게 연환산 1조를 따져 보면은 동원 양반김의 수출 규모는 연간 1,500억 수준입니다. 와, 그러면 동원 산업이 100% 이제 모회사인데, 그러면 그거 사야 돼? 했더니 동원 산업 펼쳐 보니까 전체 매출이 연간 9조 원이야. 의미 없어. 1,500억이 전부 흑자가 아닌 다음에야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김으로는 투자할 회사가 없다. 나머지는 저기 성경표하고 충주 어디 있는 그런 데입니다. 비상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시지 말고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 김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정말 김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중에 그래도 음식료 중에 1등은
라면이고 또 라면에서 가장 발군하는 게 삼양식품이니까 삼양식품 한번 볼게요. 삼양식품 오늘 교보증권 권우정 애널리스트가 일부 추천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라면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은 중국에 넘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삼양식품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27년도 상반기부터 중국 공장에서 남은 삼양 불닭볶음면을 중국에 팔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는 뭐냐면 침투율이 1선 도시보다 3선 도시가 더 높다. 아주 재미난 분, 지난 근데 조금 옛날 거예요. 23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중국의 어차피 3선 도시 침투율은 좋은데 즉 가면 잘 팔리는데 이게 못 만들어서 못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서 중국 공장 27년 상반기부터 공장에서 만드니까 요거 팔리면 이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 얘기는. 예. 그래서 그 3선 도시, 그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1선 그 도시 중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을 한번 봤는데 지금 보시면 발샹이라는 게 제일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캉스푼, 진춘, 삼양, 진마이랑 이런 것들이 팔리는데 뒷단에 3선 도시로 가면은 삼양식품이 바이샹하고의 격차 크다. 근데 1선 도시 보니까 격차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공급만 해주면 1선 도시처럼 바이샹하고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번의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삼양식품 지난번에 그 공장 지을 때 중국 공장 지을 때 자사주 갖고 있었던 걸 팔아갖고 공장을 지어서 너무 잘하는데 꼭 굳이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꼭 굳이 그러실 필요 있나요? 그 주주환원으로 봤을 땐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은 이 정도 거버넌스면은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한 1년 땡겼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이 정도면 그냥 좀 그냥 그런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이구 6시 전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앞으로는 꼭 6시 전에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은 시장이라서 중국 마감은 없었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2026년 한 해 되시길 빌겠고, 삼성전자 가지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나봉 안녕.